네, 안녕하세요. 조사장입니다. 오늘은 그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. 이제 인터넷으로 전자상거래를 하는데, 전자상거래 그 중에서도 이제 구매 대행만, 그냥 대행만 해주는 거죠. 그런 분들이, 그런 사업이 있죠. 그런 사업인데, 실제로 되게 많은 분들이 이걸 하고 있어요. 근데 또 이제 하려고 이제 마음 먹으신 분들도 있고, 예, 그래서 이제 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구매 대행에 대한 어떤 장단점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그냥 어떤 세무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사업하는 데 있어서 구매 대행업을 하시는 분들은 과연 어떤 장점과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, 일단은 장점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. 일단 첫 번째로 아무래도 초기 비용이 거의 없어요. 이거는 이제 전자상거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거의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인데, 일단 뭐 컴퓨터만 있으면 돼요. 뭐 이제 그냥 컴퓨터만 있고 뭐 어떤 인터넷만 되면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거의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제 도소매는 내가 어떤 물건을 사가지고 팔아야 되는데,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고객분들이 먼저 돈을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내가 주문해가지고 사는 거기 때문에 어떤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확실히 좀 약간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. 사업하는 데 있어서. 그 두 번째는 노하우가 생각보다 좀 단순해요. 노하우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. 이거는 이제 진짜 보편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은 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. 근데 이제 그 수많은 사업들 중에서 구매 대행이라고 하면은 이제 외국에서 내가 어떤 물건을 대신 사가지고 파는 거잖아요, 보통. 그런데 그 노하우가 그냥 배송 대행지라든가 이런 것들 몇 가지 이제 좀 내가 잘 하는 것들만 몇 군데만 컨택을 해가지고 시스템만 잘 만들면은 굉장히 좀 단순하게 이제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딱히 복잡할 거는 없을 것 같아요. 예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시스템만 잘 갖추면은 생각보다 생활의 질이 굉장히 좋아집니다. 얘기는 뭐냐면은 보통 이제 사업을 하시면은 그 시간에 좀 얽매여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. 이제 뭐 밤낮 없이 뭐 이렇게 어떤 한 장소에서 뭘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, 이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애당초 모든 것들이 이제 전자적으로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내가 어느 위치에 있건 어느 시간대에 일을 하건 사실 굉장히 좀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. 그래가지고 진짜 뭐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요. 또는 이제 투잡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. 그래가지고 진짜 이것만 가지고 사업을 내가 이제 이것만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자기 시간을 또 가져갈 수도 있어요. 물론 이제 그 자기 시간 동안 또 다른 거를 하면은 얘기는 달라지겠지만, 어쨌든 이 사업 자체만 놓고 보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생활이 꽤 좋은 그런 업종인 거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네 번째는 다양한 아이템을 할 수가 있다. 예. 일단은 재고 부담이 없잖아요. 내가 이 물건을 사서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뭐 좀 잘 팔릴 것 같다. 외국에서도 팔리는 게 있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한번 고객들한테 한번 이제 어필을 해볼까? 이제 뭐 한번 올려볼까 하면은 그냥 그렇게 팔면 되기 때문에 아이템 선정이 있어서 굉장히 좀 자유로워요. 그래서 실제 이제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은 어떤 한 특정 아이템 분야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진짜 막 그냥 돈 될 것 같은 것들은 다 해요. 어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섯 번째 장점이 그 아이템마다 마진율이 다 달라요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진율이 꽤 좋은 편이에요. 왜냐면은 아이템을 선정할 때부터 내가 마진을 다 정해놓고 그 다음에 마진이 좀 안 남는다 그러면은 아예 애당초 시작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. 보통 이제 도소매랑 당연히 이제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좀 잘 팔릴 것 같은 거를 내가 왕창 사가지고 요번에 한번 팔아보자라고 했는데 안 팔리면은 그 재고에 대한 위험 부담이 나한테 다 오잖아요. 그런데 이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잘 팔릴 것 같으면은 일단 올려보고 안 팔리면은 그냥 탈락하고 또는 이제 마진이 안 좋을 것 같으면은 애당초 시작을 안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약간 마진율에서도 훨씬 더 일반 도소매보다는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초기 비용이 안 든다는 게 어떤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게 또 꾸밀 필요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집에서 많이 하시기 때문에 간접비가 보통 많이 안 듭니다.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사가지고 파는 그 과정에서 뭐 직원을 쓴다거나 또는 이제 사무실을 임차한다거나 아니면 또 뭐 창고를 쓴다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이 거의 없고 거의 이제 내가 매출을 하나를 일으킬 때 들어가는 직접된 그런 비용들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
그 계산 구조가 굉장히 좀 직관적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설정해놨던 어떤 마진율 가지고 실제로 나중에 남는 금액이 그 마진율과 거의 일치한다. 그렇기 때문에 약간 도소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 내가 마진이 좀 남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했는데 뭐 이제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뭐 이것저것 고정비 같은 거 계산해 보면은 뭐 약간 앞으로 남는 것 같으면서도 뒤로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구매 대행은 그런 것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단점, 반대로 이제 단점들인데요. 일단은 그 장점이랑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첫 번째로 단점은 그 노하우를 익히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. 아까 노하우가 굉장히 단순하다고 했잖아요. 그런데 이제 그 처음에 첫 그 시작할 때 그 노하우 익히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. 이게 사실 누가 잘 가르쳐 주지 않아요. 음, 누가 잘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단순하잖아요. 단순하기 때문에 음, 이거를 누구한테 알려주면은 그 똑같은 거를 나랑 같이 할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경쟁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노하우를 누구한테 잘 안 알려줍니다.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약간 좀 맨땅에 헤딩식으로 이거를 익혀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점은 시스템을 갖추는데 시간이 걸립니다. 예, 아무래도 시스템이 생명인 어떤 업종이기 때문에 시스템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몇 번 이제 시행착오도 겪고 한 3개월, 6개월 이런 식으로 계속 주문도 들어와 보고 이제 어떻게 뭐 클레임도 당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시스템 갖추는데 시간이 걸립니다. 근데 요거는 근데 어떤 사업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딱히 이제 구매 대행이라서 생기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. 어쨌든 네. 세 번째 단점은 일단 세 번째 단점은 평소에 좀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. 요거는 이제 저희 그 세무 관리하는데도 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. 세무 관리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. 이게 국세청에 어떤 그 집계되어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세무 신고를 할 수가 없어요. 이 업종 같은 경우는. 마찬가지로 요거는 이제 내가 판매한 금액에서 내가 매입한 금액을 뺀 나머지 그 내가 실제로 받는 수수료에 대한 것만 매출로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건 바이 건으로 전부 다 연결이 되어야 되고요. 그렇기 때문에 좀 엑셀도 좀 잘 쓰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정리가 다른 업종에 비해서 확실히 좀 어려운 면들이 있습니다. 막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그렇게 하기에는 쉽지 않아요.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전자상거래 하시는 분들이 사업자 두 개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리도 이제 두 배로 해야 되고 또 이제 세무 비용도 두 배로 들 수 있겠죠. 뭐 보통 이제 그 어떤 한 개인이 사업장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복식부기의 대상자가 된다면은 모든 사업장이 다 한 번에 복식부기 작성 의무가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세무 비용도 막 두 배, 세 배 이렇게 들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고정 비용 자체가 어쩌면은 세무 비용이 가장 많이 들 수도 있어요. 네. 단점 네 번째로는 노하우가 생각보다 단순하잖아요. 그러니까 베끼기가 쉽기 때문에 직원 쓰기가 참 어려워요. 진짜 이제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 보면은 직원 없이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. 진짜 나중에 막 이익이 많고 그래가지고 직원도 좀 쓰시고 하면 좀 일이 편해질 것 같은데 왜 안 쓰시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좀 약간 그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네. 직원을 써도 굉장히 좀 단순 업무를 이렇게 시켜야 될 것 같고 뭔가 이제 좀 이제 핵심적인 거는 괜히 가르쳐줬다가 이제 그대로 이제 자기의 어떤 산업의 영역을 뺏길 수가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직원을 잘 쓰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다섯 번째 단점은 트렌드에 민감하다. 네. 아무래도 이제 구매 대행은 고객분들이 반응이 있는 거를 갖다 팔아야 되다 보니까 요즘에 좋은 뭐 잘 팔리는 업종이 그러니까 어떤 아이템이 잘 팔리는지 이런 트렌드를 항상 좀 약간 확인을 해야 돼요. 그래가지고 뭐 마케팅 같은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할 수도 있고요.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업종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. 음, 어쨌든 이게 장점하고 단점을 좀 살펴봤는데요. 만약에 이제 소자본으로 창업을 한다면요,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. 실제로 이 업종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. 무엇보다 이제 규모가 좀 작을지언정 적자이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. 이익이 좀 작게 날 뿐이지. 그리고
이게 물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이제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경쟁도 굉장히 그만큼 또 치열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월 뭐 한 500 이상 벌어가시는 그런 좀 약간 성공하는 그런 시점이 될 때까지는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모르겠죠. 이것도 이제 어느 사업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. 아무튼 그만큼 이제 리스크가 작기 때문에 자기랑 좀 안 맞는다 싶으면은 중간에 이제 포기해도 마음이 편하죠. 예, 뭐 손해 본 게 많지 않으니까. 굳이 뭐 손해를 봤다면은 시간을 좀 많이 손해를 봤겠죠. 예.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본인한테 좀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. 그러면은 이거를 메인 사업으로 하기에는 좀 약간 비추천드립니다. 예, 만약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면은 왜냐면 좀 이것저것 이제 진짜 맨땅에 헤딩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이제 좀 약간 누가 보면은 호송세월을 보낸다 할 정도로 좀 맨땅에 헤딩 좀 많이 해봐야 돼요. 음. 근데 물론 이제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굉장히 좀 좋겠죠. 예, 근데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업종이 아니다 보니까 음, 아무튼 이상 구매 대행을 하실 때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. 좀 도움이 되셨나요? 네. 사장님들,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고생하셨고요. 이상 조 사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